여러분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추진하는 미래도시 프로젝트.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여기 네옴시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 이런 뉴스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네옴시티가 뭐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프로젝트 자체가 뭐 엎어질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 네옴시티가 그 삽도 뜨지 않았는데 2029년에 제10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정해졌습니다. 스키 리조트 건설 아직 삽도 안 떴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냥 정해 놨습니다.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이 네옴시티 이야기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만 생각했는데 이 뭐 무슨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이 스키 리조트 첫 삽도 건설 뭐 못 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사실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네. 사우디 정부가 그 동안에는 무조건 이제 2030년대에 지을 수 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작년까지는 2030년에서 갑자기 2039년으로 늦췄다가 지금은 또 2080년 완공으로 완전히 뒤로 늦췄는데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질 못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던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최고 경영자가 네.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책임자가 갑자기 사임했다. 예, 그리고 경영진도 전부 다 교체가 됐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게 단순 사임이 아니었고 이제 사우디 측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경영진들이 회계 문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서를 많이 조작을 했다. 문서를 조작했다. 예, 이런 조작? 정황이 나타나면서 잘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서 조작한 것만 가지고 다 잘렸다는 것도 좀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이 프로젝트가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심기를 좀 많이 건드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원래 네옴시티는 전체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 도시 규모를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26,5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의 44배.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이제 9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한 프로젝트였는데요. 근데 규모도 규모였는데 일단 도시 자체 아이디어가 너무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높이 500m, 네. 그리고 길이는 170km에 달하는 이제 거대한 일자형 유리 온실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층 빌딩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안으로는 도저히 도시를 지을 상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진에서는 건물 높이를 좀 낮추고 도시 형태도 일반적인 도시처럼 방사형으로 짓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이제 높이도 낮추면 안 되고 규모도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보게 된 경영진들이 이제 건설 비용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때마다 계속 속였다는 거죠. 네. 지금 전체 공사 비용도 이제 8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700조 정도를 원래 잡아놨던 건데 실제로는 이것만 해도 이제 사우디의 25년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일부러 낮게 잡은 액수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낮은 게 그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정부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절충안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주장은 앞으로 이제 세대를 거쳐서 50년 이상 걸릴 초장기 프로젝트로 남겨놓고 당장은 이거보다 축소해서 작은 도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동계 아시안 게임도 유치를 하면서 도시를 점점 키워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있을 때 첫 삽을 떠서 어느 정도 모양 좀 갖추고 완성은 한 50년 뒤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자, 그런데 동계 아시안 게임 아까 이제 제10회 동계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렇게 이제 개최지로 네옴시티가 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처음에 하계 아시안 게임 아닌가 싶었더니 동계 아시안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스키 리조트 이거 사막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우디 안팎에서도 좀 논란이 많은데요. 네. 이제 네옴시티의 일부 구간 중에 한 곳에 이제 트로제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해발 2,600m에 이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 지형에다가 스키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곳이 일단 기온 자체는
이제 겨울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니까 스키장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곳은 이제 강수량이 거의 없는 사막이다 보니까 눈이 아예 안 내린다는 건데요. 이 스키 리조트 지역 전체에 인공눈을 뒤덮어야만 네. 스키장을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초대형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물을 끌어올려서 인공눈을 만들어서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리조트 건설 비용만 측정을 해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넘어가는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화돼서 유럽의 알프스 지역 스키장들도 이제 지난해에 30% 이상 문을 닫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눈만 만들어서 과연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운영이 될까, 이런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네, 사막에서 그렇습니다. 스키 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또 얼마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궁금해집니다. 사우디 하면은 최근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예. 또 유명 어떤 경기라든지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월드컵도 지금 2034년인가 네, 지금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다 싹쓸이 거의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무슨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우디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된 스포츠 워싱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걸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를 씻는다.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안 좋은 국가 이미지를 스포츠 행사를 통해 좀 세탁을 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도 좀 종교적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자유가 별로 없는 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비전 2030 프로젝트라고 지금 거대한 국책 사업들의 외자 유치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는, 이제 아직은 중진국 그런 형태로만 이제 외국에서 비춰지다 보니까 네.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 보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면은 내부적으로는 빈살만 왕세자가 계속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외부 행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지도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친인척들을 숙청을 하면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좀 정권은 불안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 막 그 친인척 왕족들 많이 잡아들이고 막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도 다 뺐고. 예, 특히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들이 빈살만 왕세자의 개혁 개방 정책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상황 자체도 지금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란과 지금 계속 지역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네. 또 가까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이후에 중동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 등 이제 주변 국제 상황도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우디 내 보수파 세력들은 이제 나라 주변 상황도 어지럽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사우디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를 통합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전통적인 종교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보수파들의 생각도 바꾸고 이제 국민들한테 개혁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면은 국제적인 초대형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로서는 이 굵직한 프로젝트, 뭐 스포츠 행사, 또 네옴시티 건설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게 상당히 좌초하거나 뭐 밀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수파들의 대공세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럼 정정도 불안해질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전망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사우디 국내외 문제도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는 건 석유에서 나오는 돈인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동원된 인부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네. 7년째 끌고 나가고 있는데 또 진척이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오일 머니가 없으면 아예 지탱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오일 머니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이제 3배 이상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지금까지 처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내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서 대부분 중동 국가들은 이제 직접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국가 재정은 석유 수입을 통해 이제 얻어지고 오히려 이제 석유 수입으로 얻은 돈을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퍼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재정이 흔들리는 건데요.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 분쟁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사우디 내에서도 후티 반군하고 전쟁도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재정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우디 정부도 네옴시티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초기 기대처럼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 첨단 도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기는 2030년 당장 보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빈살만 왕세자로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지점이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상당한 난항에 부딪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